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스 지니데이터의 신동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용 미개방 데이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소개에 앞서서 나이스 지니데이터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후에 데이터 소개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진대회용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는 14종이지만 크게 포스 데이터, 상권 유형별 소비 특성 데이터, 지역 인구 특성 데이터, 지역 소비 특성 데이터, 지역 주류 구매 데이터 총 이렇게 5가지로 유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지니데이터는 신용평가를 하는 기업인 나이스 평가정보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2011년부터 약 12년간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모기업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이스 지니데이터는 인구, 시설 등 공공정보, 고객의 소비 특성 정보, 상가 및 기업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각종 지수를 개발하고 상권 분석 서비스 등 웹 서비스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수요에 따라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모형 개발 등 모델링을 통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업으로서 나이스 지니데이터의 강점은 총 3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더 상세하고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신용평가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한 모델링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 중에 약 85% 이상이 데이터를 실제로 다루고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 12년간 데이터 산업을 하면서 많은 공공, 기업, 금융기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많은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고요. 지금부터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데이터는 포스 데이터인데요. 포스 데이터란 쉽게 말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킨 뒤 받는 영수증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데이터에는 어디서,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에 먹었는지 또는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했을 때 최근에 뜨는 메뉴가 무엇인지, 반대로 지는 메뉴가 무엇인지, 또는 요즘에 아메리카노의 총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메뉴 수준의 소비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메뉴의 단가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물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 데이터에 대한 레이아웃인데요. 결제 일시, 그리고 결제가 일어난 음식점의 지역 정보, 그리고 업종 정보, 그리고 또한 메뉴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의 메뉴 정보는 나이스 지니데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나이스 지니데이터만의 메뉴 분류 체계에 따른 표준화된 메뉴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메뉴별 수량과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권 유형별 소비 특성 데이터인데요. 총 상권 유형은 주거, 오피스, 공업, 상업, 기타, 특수, 대학가, 역세권 총 8개의 상권 유형으로 구분이 되며, 이렇게 총 8개의 상권 유형별, 업종별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게 될 경우에는 요즘에 홍대 상권이 어떤지, 혹은 요즘 강남권 상권이 어떤지 등과 같이 좀 더 상세한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는 거기에 더불어서 상권 유형별로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혹은 어떤 업종이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은지 등에 대한 분석도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업종별로 고객 정보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업종별로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또는 추가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고객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 유형별 소비 특성 데이터에 대한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상권 유형별로 업종별 매출, 점포수, 이용 건수가 포함되어 있고 매출이 일어난 요일, 시간대, 그리고 매출을 일으킨 고객의 성, 연령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인구 데이터, 지역 소비 특성 데이터, 지역 주류 소비 데이터인데요. 우선 지역 인구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구 데이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혹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 및 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소비 특성 데이터에는 지역별, 업종별, 고객의 성, 연령대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 고객이 어디서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소비 데이터의 경우에는 세 개의 채널을 통한 소주, 맥주의 판매 금액 정보가 있는데요. 외식업 점포에서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구분하여 소주, 맥주가 판매된 판매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데이터를 활용해서 주류의 트렌드나 어떤 특정한 지역의 소득 정보와 같은 분석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게 되면 소득 수준별 주류 소비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요즘에 젊은 층은 소주를 선호하는지 맥주를 선호하는지 등과 같은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에는 반경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 고객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킨 고객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그 고객이 주거 고객인지 직장 고객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특성 데이터의 레이아웃인데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 거주지,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여 성, 연령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평균 연소득과 평균 소비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 연소득과 소비액의 단위가 다르다는 점은 데이터의 활용 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의 소비 특성 데이터인데요. 여기에는 업종별, 지역별, 고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보시게 되면 성, 연령대별 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입 거리에 따른 비중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류 구매 데이터에 대한 레이아웃인데요. 외식업 매장, 그리고 슈퍼마켓,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구분하여 소주와 맥주의 판매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데이터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위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발굴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